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입니다. 한 해의 끝은 동시에 새해의 시작이겠죠. 2023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하루하루 알차게 쌓여 오늘을 맞이한 분들도 이런저런 고생과 크고 작은 실패로 낙담한 채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없는 분들도 오늘과 내일 하루만큼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적당 덕후는 조금 엉뚱한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잘 이별하는 법. 얼마 안 남은 올 한 해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과의 이별, 폭식, 무절제, 이런 나쁜 습관과의 이별, 날 괴롭히던 사람들과의 이별,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이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작이 그럴듯하지 못했을수록 이별은 그럴듯해야 합니다. 올 한 해와 이별이 더 중요한 이유는 다시는 2023년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2023년과 잘 이별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라 한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나무요정 정효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해 마지막에 이렇게 절 여기 불러주셔도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정효정 작가님을 부르면 왜 안 되는 걸까요? 한 해의 마지막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네.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의 게스트.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고의 게스트가 나무요정 정효정 작가님이 아닌가. 한 해를 그럼 복잡하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잘 이별하는 법인데 정효정 작가님이 그동안 홀로 다녀오신 여행들이야말로 일상과 잘 이별하는 법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인연에 모든 만남에 헤어짐이 있는 거고 회자 정리. 네,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적당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지금 적당 덕후처럼요. 적당한 시간에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하.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고 해도 한겨울에 피진 않잖아요. 그렇죠. 적당하게 온도가 맞고 햇빛이 있어야지 피어나듯이 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해도 네. 네, 적당한 온도가 아니면 피어나지 않고요. 또 여러분이 이별을 하는 것도 때가 됐으니까 이별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때가 됐으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요.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불교 철학까지 들고 오시면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기대감을 너무 대책 없이 높이시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는 또 늘 그랬듯이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적당. 적당 덕후의 주제는 네. 적당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법. 아니 적당 덕후의 적당이라는 뜻은 그거잖아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를 몰라서 적당이라는 타이틀을 프로그램 제목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적당하게 맞추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라무요정님과 같이 방송을 쭉 만들어 오다가 지난주가 딱 크리스마스 주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크리스마스 특집이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호호호호를 웨딩 플래너이자 연애 코치인 쑥스런 TV 김주성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요정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난삽한 방송 스케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업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섭외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요? 네. 일단 방송이라는 게 기획과 네. 컨셉과 의도에 맞춰서 이제 너무 모두 기획과 컨셉과 네. 의도에 맞는데?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네.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네. 인연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모든 것에도 여러분이 난잡하게 보이겠지만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시절 인연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시절 인연. 넘어가 주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적당 덕후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요정님과 적당 덕후의 시절 인연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네. 훈훈한 시작 좋고요. 네. 잘 이별하는 방법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그것보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어요.
크리스마스와 솔로라는 주제로 지난주를 진행하셨는데 네. 왜 크리스마스에 솔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방송을 안 들으셨군요. 네. 크리스마스에 솔로도 아주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였습니다. 마. 예, 괜찮아. 다행이에요. 깨져. 뭐가 네. 걱정이야. 커플 따위 부러워하지 마. 네, 저는 원래 부러워하지 마.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원래 크리스마스 왜 커플이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만 여러분이 꼭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고요히 겸허히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안 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커플들이 그렇게 나서는 것들을 아주 눈꼬시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니네가 그러면 안 된다. 앞에 시작은 불교로 했지만 크리스마스랑 커플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이미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화내셔봐요. 다행이에요. 네, 소용이 없어요. 여행이란 것도 특히 라모요정님처럼 장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곳,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일상과 잘 이별하는, 그냥 무작정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상과 잘 이별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정님의 노하우? 노하우는 회사를 잘 그만두는 거죠. 이제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네, 이제 직장인 분들은 회사를 곧게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행 간다고 회사 나간 다음에 누가 또 곧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나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를 여러 번 깔아두시고, 빌드업을 해야 되는군요. 네, 제가 저래서 나가는구나. 다들 이해하게 만들어 놓고 조용히 나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 요금이나 그쵸. 휴대폰 요금을 정지를 해놓고 나간다거나 그쵸, 의료보험도 그냥 해외에 있어도 그냥 나가거든요. 정지해놓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거 해놓고 나가시는 게 편하고 또 한국에서 업무 관련 연락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을 하시고 네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의 이별이랄까? 아니 근데 요새는 데이터들로만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니까 네. 전화를 안 가져가도 언제 어디선가 인터넷 접속하기만 하는 순간 온갖 메일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땡땡땡 톡과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네. 여행을 왔는데 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전에 미리 연락 오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사람들한테도 나는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으로 간다. 언제 연락이 될지 모른다. 연락이 오면 일단은 보지 마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확인을 하고는 왜 안 받냐 그러면 뭐 인터넷이 안 터졌다. 요즘 인터넷 안 터지는 데가 어딨냐. 배를 탔다. 뭐 이런 식으로. 배에서도 위성 인터넷을 보통 쓰니까요. 인터넷이 안 터지려면 진짜 안나푸르나에서도 한 6,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인터넷이 그 정도면 6,000m 이상 올라가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이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그렇게 인터넷이 아직 안 뚫린 나라들이 있어요. 북한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여행을 이제 일단 입국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이 안 되지만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여행사를 이용해서 북한에 그렇죠. 가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가끔 있군요. 네. 저희가 개국 4월 달에 3월 말에 개국을 했었는데 개국식 때 남극도 줌으로 연결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남극 세종기지. 예전에 LTE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희도 LTE로 생방송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인터넷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렇죠. 요리조리 잘 피해서 연락이 안 됐어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을 때는 기차가 달리고 있을 동안에는 전파가 안 닿습니다. 거기도 데이터는 터지지 않나요? 데이터는 터지는데 기차가 섰을 때 달릴 인터넷을 때는 쓰고 안 있어요. 되고요. 네, 그래서 달리면 한 3박 4일 달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박 4일 동안 기차 달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핑계거리. 네. 정유정 작가님 그 일상과 이별하는 법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6개월 동안 여행할 건데 내 지금 차가 있어. 그럼 차를 팔아야 되나요? 처분하는 게 낫겠죠? 6개월이면? 차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차를 그렇게 쉽게 처분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6개월 동안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애매할 거고. 아니 고양이도 아니고 차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운행 안 하면은 사람이 관절이 굳는 것처럼 오일도 썼고 오히려 그래요? 적당히 움직여줘야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키워드가 적당인가요? 계속 적당히 등장을 하는데 네. 차는 생각 못 해봤는데 사실 제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애완동물을 못 키우는 게
장기 여행을 하는 동안 이제 그쵸. 반려동물을 어디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아니고 네, 6개월이면 6개월. 아마 저의 존재를 입양이죠. 그러면 네. 입양인 거지. 네, 그래서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집도 문제네요. 만약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에는 그쵸. 그냥 비워두는 거잖아요. 제 주변 지인분들은 네.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을 바꾸는 그 주기에 여행을 한다거나 아하. 그래서 그 짐은 이제 창고 같은 데 넣어두고 여행을 갔다가 오셔서 다시 집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1년 동안 전세를 준다거나 네, 월세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집을 한 2년 동안 비우는 부부가 자기 집을 이제 그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맡기고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월세로 돌려서 네, 그렇죠. 뭐 여행에 필요한 돈을 거기서 네, 네. 충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자가가 좋네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가의 삶을 삽시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정유정 작가님은 무엇과 이별하는 게 가장 힘드세요? 사람? 돈? 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가 네. 있어야지 이별을 하지. 근데 네. 네, 사람도 만나야지 이별을 하는 거고 아니, 뭐 돈도 있어야지 이별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거잖아요. 꼭 이성 간의 연애뿐만 네. 사람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성과의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인데 어쨌든 이별을 한다는 전제는 깊게 얽혀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딱히 깊게 얽힌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서 이별할 게 없고 그리고 돈도 있어야지 이별을 하죠. 이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돈이랑. 정혜정 작가님은 일단 목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걸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투자를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데 이번에는 어딜 가지라고 그쵸. 고민하시죠. 한 번에 다 써버리죠. 오호. 아 그거야말로 이별이겠네요. 그렇죠. 탕진. 탕진증. 네, 탕진이죠. 그리고 가장 이별하기 힘든 건 사실 여행지랑 이별하기가 힘들어요. 아하. 사실 저는 여행을 연애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에 필요한 에너지를 여행에 써요. 여행을 의인화하시는 겁니까? 네, 정말로.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썸 탈 때처럼 네. 아 저기 한번 가볼까 하면서 계속 관심을 둬요. 야, 그럼 상대가 계속 바뀌는 거네. 괜찮네요. 네, 괜찮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탐색을 하다가 네. 어느 날 순간에 아 저 사람 사귀어야지라는 것처럼 저기 가봐야겠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리고 가기 전에 또 정보를 열심히 팝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여행을 한번 가려면 특히 길게 가려면 그 나라의 경제, 문화, 역사 그렇죠. 네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까지 그렇죠. 하다못해 뭐 버스를 타기 전에 티켓을 사는지 네. 버스 안에서 사는지 그런 것도 그렇죠. 알아두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엄청 스토커처럼 정말 열심히 그 나라에 대해서 파고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키워나가요. 그리고 막상 여행을 하면 제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부분도 있고 연애를 하면서도 마냥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제 생각이랑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연애를 하듯이 여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젠간 헤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헤어질 때는 정말 좀 가슴이 아파요. 아 여기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좋아했는데 6개월을 내가 시베리아를 6개월을 사랑했는데 헤어져야 되는구나. 네. 실제로 시베리아를 여행했을 때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제가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핀란드로 가서 핀란드에서 영국까지 갔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밤에 이제 비행기에서 자다가 아,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죠. 네 추워서 깼는데 시베리아 항공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화면에 보면 이제 비행기 루트가 시베리아에 제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지금 그냥 지나가는 관계구나. 다시 결국에는 돌아가는구나, 이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에 돌아오면 여행기를 쓰면서 또 덕질을 해요. 네, 그렇게 옛 추억을 파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추억 파먹는 거죠, 뭐. 여러분, 정윤정 작가님 지금 진심이세요. 컨셉이 아니라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 이게 정말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듣는 분들이 100%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정윤정 작가님이 지금 진심이라는 걸. 왜 안 믿죠, 여러분? 네, 거울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별하는 게 어떤 게 힘드냐라고 질문이 왔는데 저는 여행에서 이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한 사람과 연애가 끝나는 것처럼 아하, 힘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정윤정 작가님도 그동안 연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 그러니까 실물 인간과. 아 2D 말고 3D요. 네. 2D도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 4D이긴 하죠. 뭐 채찍까지 있으니까. 네네. 네. 보통 저는 2D를 좋아하긴 하는데 뭐 리얼 인간도 가끔은 만나기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보다 사랑했던 여행지와 헤어지는 게 조금 더 힘드신가요?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는 좋은데 헤어지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헤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헤어지는 거지. 근데 여행지는 좋은데 헤어지는 거여서 그렇군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연애할 때 깨질 때도 그러니까 물론 서로 이제 상처를 서로 그냥 빡빡빡 주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런 마음은 네. 계속 남아 있고 네, 자다가도 어느 날 아침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뜬다던가.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고백을 하는 시간이 돼버렸네요. 네, 네, 지금 이게 정말 보이는 라디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눈가가 지금 촉촉하죠? 네, 네. 눈가가 너무 촉촉해지셨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메리솔로 크리스마스로 많이 치유가 됐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잘 이별하는 법까지만 하면 완전히 치유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여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죠. 네. 정유정 작가님은 툭하면 일상과 이별하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이야말로 정유정 작가님이 솔로라는 일상과 이별하기 위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유정 작가님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책으로 이야기로 엮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여러분 무려 남자 찾아 산티아고입니다. 책 제목만 본다면 산티아고 순례길이야말로 정효정의 솔로, 정효정의 일상과 이별하기 위해 한국과 잠시 이별 여행을 하신 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솔로라는 일상에서 이별을 하고 또 커플이라는 새로운 세계와 만나고자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여행지와의 사랑도 그렇고 거기다 실제 길에서 실제 피와 땀과 땀이 흐르는 남자를 찾기 위해서 떠나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제목이 남자 찾아 산티아고라는 굉장히 유교 사회에서 도발적인 제목이다 보니까 약간 웹소설 같아요. 네,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왜 남자를 찾아가겠냐라고 생각한 것부터 이야기를 네.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자 찾아갔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크리스마스에 커플이어야 돼라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 사회는 커플이 아니면 뭔가 쟤는 능력이 없다라고 여긴다거나 루저라고 여긴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 문제 있어. 연애를 안 해.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산티아고를 떠날 때 당시가 결혼 거기서 벗어나자라고 결심을 했을 때였어요. 아, 완전히 결심하신 거예요. 그 당시. 완전히 시점에? 결심했다기보다는 결혼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날 좋을 대로 사는 거지 남들이 아하. 하라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또 악마 같은 목소리가 들렸는 게 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누나 결혼은 안 해도 연애는 해요. 그렇죠. 연애를 아니 결혼은 안 해도 연애는 좀 해요. 연애 안 하고 있으면 궁상 맞아 보여. 이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술자리에서. 뭐 그럴 듯하네요. 네, 그럴 아니 수 그게 있죠. 왜 그렇듯해. 연애를 안 하면 궁상 맞아 보여. 연애를 안 하면 문제가 있어. 연애를 안 하면 넌 루저야라는 시선이 담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호의에서 그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하고도 재미를 찾아라는 호의에서 던진 말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호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궁상 맞은데 난 나 혼자 너무너무 즐겁게 살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냐. 그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왜냐하면 행복을 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야 돼? 전 그럴 필요 없죠.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밌는데 아니 연애를 안 한 건 아닌데 이분 진심이십니다. 네 연애를 안 한 건 아닌데 연애를 그만두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람마다 다 그때 파트너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그쯤에 이제 제가 사귀다가 헤어진 파트너가 뭐가 문제였냐면 얘랑 있는 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난 나 혼자 있는 시간 차라리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고 좋긴 한데 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이고. 나 자신의 시간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럼 뭐 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솔로를 선택하고 지내고 있는데 솔로 선택 좋은 데 하나 나왔고요. 혼자 있으면 궁상 맞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뭐 못 사귈 것 같아? 근데 못 사귀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정확히는 사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뭐 주변 얼린 게 남자인데 왜 안 사귀니? 라고 하지만 네. 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이상한 게 사자한테 네. 저기 가면 풀도 많고 과일도 많은데 왜 굶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굶고 있니 너는? 잠깐만요. 보통은 비유가 반대 아닙니까? 본인이 보통 60개와 초식개를 얘기하는데 그럴 때 파트너를 계속 바꿔가면서 연애를 활발히 하는 게 60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걸 초식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은 본인이 60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스테이크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 난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저기 가면 풀 많은데 왜 풀 안 먹니? 왜 굶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30일에 갑자기 육식용 고백이십니까? 네. 아니 그게 왜 뭐가 문제죠? 문제 없죠. 네,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프다. 근데 여긴 네. 내가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테이크를 찾아 떠나신 거예요? 네, 그렇죠. 한 사람이 바다라고 생각하면 내 앞바다에 음. 어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양어선 타고 멀리 가야죠. 원정 가야죠. 연말을 가야죠. 네, 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났습니다. 아, 그럼 정말 남자를 찾아 떠나신 건 맞네요. 네. 왜냐하면 항상 여기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 다른 일이 생길 수 없거든요. 여기서 일상에서 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네. 내가 그럼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원양어선 탔던 거죠. 그렇죠. 우리 한국인 사이에도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어떤 길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린다면요. 한국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명칭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네. 산티아고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까미노가 길, 패스, 대가 네. 영어 어부고 산티아고가 사람 이름이며 도시 이름. 그래서 길 어부 산티아고. 네. 그래서 산티아고 길. 네, 산티아고로 향하는 길이에요. 산티아고는 스페인 북서쪽에 있는 도시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산티아고는 센트 디아고, 영어로는 제이콥이고요. 한국에서는 야곱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성인이시고요. 그분의 유해가 산티아고 대성당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길은 원래 중세의 천주교인들이 순례를 떠나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네. 3대 성지가 있는데 바티칸, 베드로의 유해가 붙여 네,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산티아고, 그렇게 3대 성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요거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진신사리가 모여 있는 곳이 성지로 추앙받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12사도 중에서 네. 유해가 묻혀 있는 그쵸. 곳이 성지로 추앙받는. 네. 이게 근데 길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약 800km다라고 많이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길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 잡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네. 스페인에서 시작하느냐.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루트가 남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 북서쪽까지 가는 루트가 약 800km고요. 저도 생장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귀에 제가 가본 것 같아요. 생장을 영상도 너무 많이 봤고. 근데 사실은 중세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에서 그렇지. 로마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음. 프랑스 중부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영국에서 출발할 수도 저 있고 노르웨이 그 북극 마을인 트롬소에서 출발할 수도 네. 있죠. 이베리아 남쪽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루트가 사실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들도 보면 남프랑스에서 출발한 사람이 제일 많았지만 중부 프랑스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고 남스페인에서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스페인은 거꾸로 프랑스까지 네. 와서 또 갔겠네요. 아니요. 남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을 관통해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이죠. 네. 그 길이 하나뿐만이 아니군요. 네, 루트가 그렇군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루트가 다양하다는 거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산티아고까지 가면 되는 건데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한 루트가 프랑스길이라고 해서 남프랑스에서 가는 길이고 그게 800km 정도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길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편의시설, 공립 아니면 사립 숙박시설인 저렴한 숙박시설인 알베르게도 거기 제일 많고 식당들이나 이런 것도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돈 쓰기 편하게 돼 있죠. 그리고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기도 네. 하고 남자 반 여자 반일 테니 사실 남자 반 여자 반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더 매력적인 루트도 있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니만큼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그쵸. 문제거든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루트도 제일 길어야 돼. 그래야 네. 경우의 수가 많아질 네, 테니까.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루트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초보여도 다닐 수 있게 잘 해놨어요. 그렇죠. 이정표도 잘 돼 있고 네. 주변에 다른 순례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길을 몰라도 그 사람들 따라가도 되고. 네, 또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 상황 갑자기 다치거나 그랬을 때도 아, 대처할 그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가장 대중적인 프랑스길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거기가 남부에 있는 생장이라는 도시죠. 네, 생장 필데포드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하면 하루 만에 스페인 국경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스페인에서 계속 길을 걷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방송은 아니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어떤 곳이라고 계속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내가 이건 꼭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것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 찾으셨습니까? 다양한 남자들이 있죠. 일단 근데 네. 남자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남자를 찾아가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네. 길을 이미 갔다 오신 그 분이 계세요. 사람을 낚은 어부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 길을 이미 여행을 하고 오신 분이 저를 만나서 네.
그분 60대신데 거기에 괜찮은 남자가 많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던 거죠. 근데 괜찮은 남자라는 게 작가님 혹시 잘 낚이시는 타입입니까? 네. 저는 호구입니다. 대신 사기는 안 당해요. 왜냐하면 네. 사기를 당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기는 당해본 적이 없고요.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 간도 줄 수 있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신장도 줄 수 있죠.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잘 낚이는 편입니다. 귀가 얇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그 선생님이 괜찮은 남자 많다라는 말에 혹해서 갔던 건데 네. 괜찮은 남자라는 게 연령대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대인 그 선생님은 괜찮은 남자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은퇴하고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 또래 괜찮은 남자가 많았겠죠. 네. 근데 제 기준에는 그렇게 뭐 괜찮은 분이 있다라고 보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대는 맞아야 할 텐데. 네.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에 이어서 할까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우리가 2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2부를 꼭 들으셔야겠네요, 여러분. 1부까지 들으셨던 분은 2부를 안 들으실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잔망스럽게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얘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님 어떤 남자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네, 다양한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실은 이게 남자 찾아 산티아고라는 제목이 조금 이제 낚시성 제목이긴 해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노리신 거죠, 100%. 네. 왜냐하면 이거를 아예 출발 전에 제목부터 짚고 떠났습니다. 작가님 이거 출판사 생각 아니고 작가님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재를 시작하니까 출판사에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죠. 네. 이런 제목을 보고 네. 안 낚일 출판사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아예 이제 제목부터 정해놓고 나는 남자를 찾는 그 목표로 길을 떠나는 30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났던 거예요. 잘 팔리겠다 진짜. 그렇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나 봐요. 보통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남자는 찾았어? 네. 가 제일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 책의 구조가 그래서 남자는 찾았어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읽도록 하는 게 이 책의 낚시입니다. 이제 다양한 만남에서 마지막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선택을 어떻게 내렸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은 책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조금 힌트를 주시고 이제 책 신간도 아닌데 어느 정도 떡밥을 좀 뿌리신 다음에 야, 날로 하셔야죠. 정말 이렇게 날로 요구를 하시는. 네, 12월 30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꼭 연인이 아니어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 만났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 목적은 그거였어요. 연애나 결혼, 그러니까 30대 여성들에게 가장 프레셔를 주는 것들. 한국에서는 너 당연히 연애해야 돼. 연애 안 하면 궁상 맞아. 너 당연히 결혼해야 돼. 나중에 어쩌려 그래. 아이를 낳는 거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너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으면서 지내요. 30대 여성들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무리 기준점을 세워도 계속 흔들려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는 한국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해줄까? 오, 재밌네요. 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요. 네. 각양각층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결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책이 남자 찾아 산티아고라는 책이었어요. 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본인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피디님? 아니 청취자들이 원한다니까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네. 네, 책 마지막에 네, 나와 있는 그 인연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과 내가 계속 할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아니냐의 기로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처음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결혼을 안 하면 안 된다. 연애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다시 부딪히는 거예요. 난 꼭 그럼 연애를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너는 너 자신으로서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의 판단이 휘둘려야 되냐. 반드시 뭐뭐 해야 돼라는 것들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마지막 판단이 들었습니다. 에세이를 쓴다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팔아서 쓰는 거잖아요. 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제 책을 읽은 주변 사람들이 네 목소리가 육성으로 들리는 것 같다. 음성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책에 제가 쓰는 말이나 호흡법이나 제가 쓰는 말버릇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자신을 감추고 쓰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성격이나 네.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 책 서평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작가님은 이렇게 철벽을 칠 거면서 뭐 하러 남자를 찾는다고 나섰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통찰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연애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철벽을 치실 거 나가서도 철벽을 치셨어요. 사자가 배가 고프다고 풀을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과일이 있고 풀이 있어도 저한테는 다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단무용이었군요. 하지만 결국엔 얻은 건 그거였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국이었으면 여잔 당연히 결혼해야지 연애라도 해라고 답변이 들어왔지만 네. 다양한 사람, 미국에 있는 남자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이러면 넌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내가 정말 연애나 결혼 안 하면 불행해지는 걸까? 야, 행복 찾다가 시간 다 가. 행복을 찾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행복할 거야.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행복할 거야. 결혼해야지 행복할 거야. 좋은 차를 가져야 행복할 거야. 좋은 아파트를 가져야지. 남들보다 내 아이를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보내야지 행복할 거야 라고 그 행복을 찾는 순간에 찾는 동안에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네 가슴에 올라오는 행복을 즐겨야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작가님 조금 신기한 게요. 네. 그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일종의 동지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뭐 힘든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거의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길 위에서 며칠만 걷다 보면 다들 그렇게 철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혼자 걷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혼자 20km에서 30km를 매일 걷습니다. 그거 한 30일 걸어요. 30일, 40일. 네. 그럼 뭐 하겠어요? 생각하지. 생각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생각을 많이 해도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오늘 저녁 뭐 먹지 하고 뭐 그럴 때도 떡볶이, 있죠. 뭐 삼계탕, 부대찌개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럴 때도 있는데 네. 혼자서 길을 걷는다는 거는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는 겁니다.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선배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나만 생각하면서 오롯하게 걸을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서 인간관계를 많이 맺거나 그런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권하고 싶은 게 한국 분들 이제 가시면 뭐가 문제냐면 한국 사람들하고 뭉쳐서 무리를 이루죠. 네, 다니세요. 혼자 와도. 단결의 민족.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언니 동생 생기고 형 동생 생기고 선배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유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가님은 그럼 그 길에서도 길친구? 뭐 로드메이? 동행? 네, 뭐라고 부를까요? 아무튼 뭐 그런 동무들 없이 주로 네. 혼자 다니신 건가요? 아니요, 동무들은 많았죠. 네. 왜냐하면 같은 루트를 가다 보면 맨날 마주치거든요. 속도가 비슷하면 당연히 네, 맞을 맨날 수밖에 없겠죠. 마주치는데 무리를 이루는 걸 계속 경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 분들하고 다니다가 계속 다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 혼자 그분들 먼저 보내고 저는 그 마을에 하루 더 묵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네, 또 하긴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꼭 그거 물어보잖아요. 나이, 직업, 집 어디 살아, 학교 제- 어디 나왔어.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K 모 대학교로 나온 남성 세 분이 거기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네. 이거 네. 서로 선후배 뭐 형님 동생 네, 생겼구나. 학번을 까기 시작하고 매일 와인 파티를 벌이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내 학번이 그 잡일을 담당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니 짜증나. 다 근데 50대 그러니까. 중반에 중후하신 분들이 청년들도 아니고. 네,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현실적인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오셨을 텐데 거기서 K대라는 걸로 모여서 매일 와인을 마시면서 선후배 따지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뭐 영성을 찾기 위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아주 긴 등산길 정도 하이킹 코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패키지 가면은 알베리게 부엌을 점령하고 다른 사람들이 요리를 못하게 거기서 계속 뭘 끓인다던가. 근데 최근에는 좋아진 걸로 들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패키지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등산회나 산악회 분들이 그쵸.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알베르게라는 게 공동 숙소예요.
그래서 그쵸? 도미토리라고 해서 한 방에 침대가 여러 개 있는 구조에서 잠을 자고 막 한 방에 몇십 개씩 있는 경우도 있죠. 100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네. 웅장하겠다. 근데 다들 잘 자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그치. 하루에 30km씩 걸으면 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다 우르르 일어나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랑 같이 숙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부엌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한식이 가짓수가 좀 많아요. 우리가 바쁘 반찬도 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하면. 그렇죠. 공동 부엌이기 때문에 가능한 간단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또 우리 어머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 번 가면 음식을 많이 해야 되고 다 챙겨 먹여야 돼요. 한 일식 5차는 내야. 또 다양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 챙겨 먹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들 아. 특징이. 사실 아이고 전 그것도 혼자 왔어. 그것도 참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요리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뭐 그러니까 패키지 투어로 떠난 분이나 뭐 중년의 산악회 분들, 동호회 분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일반화일 것 같고 그분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던 게 일종의 해외로 하이킹을 며칠 떠나는 개념으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순례길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 본래의 목적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관광 오신 거잖아요. 약간 그런 순례길의 목적을 챙기든 아니면 관광으로 오시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동생활에 대한 에티켓이 그러니까 좀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분들보다는 그렇게 모객한 여행사와 그 여행 그룹의 리더에게 더 화가 나요. 좀 잘 알려드리고 근데 양해를 저 구하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 가이드 투어 네. 가이드로요? 인솔 강사로 간 거죠. 산티아고 인솔 강사로 갔고요. 아, 일종의 길 해설사 같은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생각한 게 인솔을 할 때 미리 그러니까요. 어떤 인솔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에티켓에 대한 주의 같은 것도 조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글로벌 에티켓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당했을 때 불쾌할 것 같은 건 상대가 어떤 문화권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고민된다면 예, 그건 싫어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길을 오래 걸으면 철학자가 되는지 하는 질문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신기하게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수많은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쉽게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일까요? 전 해보지 않아서 도무지 상상이 안 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질감. 흔히 말하는 네. 동지애.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들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어서 이 길을 찾긴 하죠. 작가님은 남자를 찾아가셨고요. 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은 영성을 찾기 위해 종교적인 이유로 걷는 사람들도 있고요. 원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네. 뭐 아니면 뭐 그런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액티비티, 레저 액티비티로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사연이 조금씩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유방암 사기였는데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아들을 잃었는데 오신 분들도 있고 네네. 다양한 사연들이 그 길에서 넘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서로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 나도 하나 이렇게 스푼을 이제 숟가락 얹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제 내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 것들도 있고 또 이 길이 지나면 또 다시 안 볼 사이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다 보면 네. 감정의 비등점이 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20km나 30km를 걷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20km, 30km를 걷다 보면 몸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감정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울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감정적인 울림이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연애를 하기 최적 코스 아닙니까? 그렇죠. 연애 이어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직접 네. 목격하신 적도 있나요? 네, 그렇죠. 걷다 보면 왜냐하면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비슷하게. 속도가 비슷하다. 네, 속도가 비슷하니까. 비슷하면. 그러다 보면 눈인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얘기 나누게 되고 그럼 우리 다음 마을에서는 좀 쉬었다 갈까 뭐 그렇게도 하고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가 건네준 빵 한 조각 와인 한 잔. 네, 네, 그렇죠. 차가운 물 한 잔. 네. 수건. 네, 이런 그러다 걸로 보면 마음이 흔들리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혼자 왔다가 산티아고 순례길 다 끝마치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이제 지역에 네. 마지막 도착하거든요. 거기서 혼인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죄송합니다. 거기 미국도 아니고 산티아고 대성당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 뒤가 궁금한데요. 그 비교적 같은 국적이거나 뭐 사는 곳이 비슷하면 모를까 아예 뭐 이를테면 미국 사람과 뭐 남아프리카 사람이 만났다. 정말 연애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네, 그리고 사귀었다가 장거리로 헤어졌던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첫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네.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다가 장거리 연애를 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와 멋있다 그 러브스토리 들으면서 와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깨져가지고 또 온 거예요? 네, 두 번째 왔더라고요. 두 번째 왜 왔을까? 첫 번째에서 아마 기억이 좋았나 보죠. 네,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실수라기보단 같은 도전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도전을 반복한다. 거기서 운 좋게 성공하면 성공인 거잖아요. 그 친구 성공했나요? 모르겠어요. 아, 네,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이어서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렇기도 했습니다. 오묘하네요. 뭐라고 말하기 굉장히 오묘한 곳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유정 작가님 체력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라도 튼튼한 네,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풀나풀 연약연약한 몸으로 한 달 넘게 하루 2-30km씩 800km 넘게 걸었는데 나중에 몸은 괜찮으셨어요? 네, 오히려 다녀와서는 건강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잘 걷는 타입은 아니죠. 조금만 이제 멀면 택시를 탑니다. 오늘도 여기 올 때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약간 멀긴 한데. 전철 타고 올 수도 있지만 네. 전철 타면 또 내려서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네. 귀찮아서 택시를 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 걷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가기 전에 한번 배낭을 싸서 걸어봤어요. 어디를 걸으셨을까요? 천호동 한강공원을 따라 걸었는데 네. 천호동에서 출발해서 용산까지 걸으니까 한 20km 정도 되더라고요. 20km 안 될걸요? 그때 이제 재서 이제 저도 자전거를 타고 잘 지나가는 길이긴 하는데 네. 살짝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그날 딱 20km 걸었어요. 20km를 걷고 그만뒀거든요. 내가 20km를 걸을 수 있는가를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한강길은 굉장히 평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도 루트에 따라 다른데 20km 구간이 있어요. 있군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저희 원정팀이 함께 여행을 가기 전에 팀도 있었군요. 거기를 네. 이제 걷기 전에 저희가 한번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여행을 가시려고 결심하셨으면 자신이 배낭을 메고 20km나 30km를 걸을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셔야 돼요. 백핑웨이는 한 10km 정도는 돼야겠죠? 보통 7km에서 10km 정도인데 저는 11km긴 했는데 아니, 뭘 이렇게 많이 가져가셨어요? 노트북. 네. 글을 써야 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갔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기 전에는 눈물이. 일과의 단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물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걸어볼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하고 가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안 걸어보던 사람이 걸으니까 그렇겠죠. 처음 일주일 그렇겠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신세한탄을 했냐면 네. 남자를 찾아왔는데 네. 출발은 남자들하고 다 같이 해. 근데 걷다 보면 제 주변에 할머니들밖에 없는 거예요. 걸음 속도가 비슷하니까 걸음 빠른 남자들은 다 먼저 가고. 남자들은 이미 갔어. 아이고.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힘들게 걷다 보면 주변에 이제 할머니들이 와서 괜찮냐고 저 걸음 속도가 비슷한. 너 괜찮냐고 물어봐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거치면서 이제 걷는데 좀 더 속도가 나고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부터는 괜찮은데 처음 일주일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당연히 뭐 그렇겠죠. 안 네. 쓰던 근육들을 계속 쓰는 거니까. 물집도 생기고요. 당연히요. 뭐 당연히. 저는 태어나서 물집이 처음 생겨본 거였거든요. 그렇죠. 뭐 네. 정 작가님이 군대 가서 행군을 안 해보실 테니까. 네, 물집을 생겨도 걸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물집이 있는데 저는 물집이 생기면 그게 다 낫고 걷는 건 줄 알았는데 물집이 있는 채로 그냥 걷더라고요. 실 꿰서 터뜨리시고. 네, 처음에 실께서 하고. 터트리는데 처음에 뭐가 문제였냐면 터트리고 난 후에 후처치를 잘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 잘해야죠. 과정에서 감염이 있어서 제 발이 정말 너덜너덜했어요. 아이고 그거 흉터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흉도 흉인데 걸으면 너무너무 아팠는데 당연히 아프죠. 근데 나중에 속도가 왜 났냐면 걸을 땐 그나마 덜 아파요. 멈추면 아파요. 아우, 그래서 쉬지 못하고 걸었어요. 아우, 인어공주처럼 정말. 신발도 정말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잘 골라야 될 것 같고요. 네, 신발도 그렇습니다. 신발이고 여러분 중간에 반드시
양말을 갈아 신으시거나 여분의 양말 예, 중요하죠. 양말을 이제 벗어주셔야 되고요. 또 뭐가 좋냐면 무좀 양말이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양말에 왁싱을 하는 것도 좋죠. 네, 왜냐하면 결국엔 땀이 마찰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해 주는 게 가장 좋아서 두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을 때는 무좀 양말을 여러 켤레 들고 갔어요. 아, 심지어 산티아고 몇 번 가신 겁니까? 2번 가신 두 번 거예요? 갔는데 첫 두 번. 번째는 제가 제 여행, 제 책을 위해서 갔고요. 쓰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이제 인솔자로? 예. 인솔 강사로 갔죠. 인솔자는 따로 계셔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인솔 강사로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무좀 양말 가지고 가십시오. 아니 지금 12월 30일에 갑자기 무좀 양말을 챙기라는 아주 실용적인 조언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작가님 심각한 길치 아닙니까? 그게 다행인 게 길치도 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정표가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든가요? 네, 노란색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물론 중간에 이정표가 없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립니까? 다른 사람 지나갈 때까지? 일단 있어봐요. 왜냐하면 이 기회를 걷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무도 안 음. 지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정표도 안 보인다 그러면 다시 백하셔서 마지막에 이정표를 이정표까지. 본 지역까지 다시 걸어서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건 어느 길이나 마찬가지죠. 하이킹이나 뭐 네. 등산가도 마찬가지고요. 길을 잃었을 때는 마지막 네. 지점까지 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착해요. 거기 현지 주민들이 착해요.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길을 잃었는데 그렇게 길이 잘 돼 있는 데서도 2번 정도 길을 잃었어요. 근데 혼자서 엉뚱한 데 가고 있으니까 현지 사람들이 막 불러요. 그러면서 막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는데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까미노 그것만 알아들은 거예요. 까미노 가냐 그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쪽이라고.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현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낭을 맨 여자가 저 누가 봐도 네 가면 분명히 순례자일 텐데 그치.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2번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곳에서도 길을 잃으시는군요. 그리고 길치들의 문제가 뭐냐면 네. 잘못된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 여긴 것 같아. 네, 여긴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가요. 하기가 저도 그런 경우 봤어요. 네. 한강 자전거길에서 한강 자전거길을 직진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중랑천으로 들어가 거기가 한강 자전거길이라고 굳게 믿는 그래서 곧 구리가 나올 거야. 구리 네. 안 나올 텐데 네. 곧 있으면 의정부가 나올 거야. 근데 의정부 나올 때까지 믿지 않던 친구가 생각납니다. 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치들의 특징이 일단 지형지물에 대한 파악을 못해요. 그런 거 있고 또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한 파악을 하기보단 그 길의 분위기를 즐깁니다. 이게 너무 좋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12월 30일인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 스페인 중부라면 몇 시쯤일까요? 우리보다 8시간이 느리죠? 서쪽이니까. 네, 우리보다 한 7시간, 8시간 느리겠죠? 아무튼 그쪽은 아마 이른 새벽일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신 어느 누군가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OBS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만약 그분에게 네. 정말 천에 한해 만에 하나 지금 남자를 찾아 혹은 사랑을 찾아 여자를 찾아 하여튼 무언가를 찾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계절을 잘못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겨울은 사실 사람들이 안 가는 그렇군요. 네, 시기여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약 누군가를 만나면 그거야말로 운명인 거예요. 아, 현지인을 만나야겠군요. 그럼 차라리. 현지인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여행을 온 누군가일 수도 있죠. 그 희박한 곳에서 정말 사람 만나기 희박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인생에 2번 다시 없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 정진이요. 정진. 정진. 정진을 하시면 전기가 난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서 이거 되게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 생각의 변화, 깨달음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사실 식상한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는 꼭 뭐 여행을 갔다 오면 뭘 얻었어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아니 그냥 갔다 온 거야. 그냥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꼭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왔다 그러면 뭘 얻길 바래요. 네가 인생의 진리를 파악하길 바라고 뭐라도 건져오길 바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인생의 진리가 그렇게 쉽게 발견이 되는 거면 스님들은 몇십 년을 수도를 하는데 인생의 진리를 얻거나 뭔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오지는 않아요. 안 바뀌셨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체력은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일단 그때 잠깐 좋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기초 체력이 그때 굉장히 잠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 못 드시잖아요. 음식을 잘 드시거나 소화력이 그렇게 좋진 않으시잖아요.
몇 달 동안은 소화력이 왕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짱 반짝이죠. 여러분 군대 갔다가 제대하셨는데 매일 아침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이불 각 다 재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그 다음 날부터 안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오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뭔가를 얻어왔길 바라는 사람들도 사실 이것도 우리 사회가 좀 프레셔예요. 여행을 하면 뭔가를 가져오길 바래. 그렇지. 네, 장기 여행을 하고 그것도 프레셔인 거야. 난 그냥 여행 갔다 온 건데 뭐 얻은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꼭 얻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너의 질문을 얻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남자 찾아갔다가 못 찾고 온 사람도 있어. 뭘 굳이 찾아야 돼? 정답이다. 뭘 굳이 찾아야 돼? 야, 이거야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저를 방패로 갖다 쓰세요. 그러려고 그 책을 쓴 거예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아주 멋진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에서 왜 맨날 뭔가를 찾고 얻어야 되는 게 있냐라고 묻고 싶어요. 내가 가서 거기에 가서 즐겼으면 되는 거잖아요.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서 뭘 얻으셨습니까? 아니요. 올 한 해 잘 지냈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잘 지내지 못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그런 거니까 인생은. 네, 꼭 뭔가를 얻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맞아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꼭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크게 불행하지 않은 것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 느끼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꼭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오늘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 행복하다. 듣는 라디오 적당 덕후 재밌다. 그럼 된 거죠. 정효정 작가편 너무 재밌다. 이따 한번 더 들어야지. 와, 네, 그걸로 된 겁니다. 다시 듣기는 너희 튜브와 팟빵에 있습니다. 적당도 검색하시고요. 저희 작가님 내일도 만나서 진짜 내일이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 The Last Day잖아요. 그런 날 저를 불러도 될까요? 괜찮아요? 아니 이미 지금 너무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남자 찾아 산티아고를 간 사람도 아무것도 못 찾고 왔는데 뭐 어때? 우리가 2023년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고 뭐 어때? 네. 그러면 제가 최고의 어느새 선택인 또 거죠. 그런 말을 했네요. 이게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닌데 하다 보면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 타고났나 봐요. 네, 네, 감사하고요. 정말 11월 30일에 듣기 너무 좋은 말씀만 골라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좋아하며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